안녕하세요. 션TV 션입니다. 학교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하거나 간단히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특히 프로젝터 등을 연결해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상황에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 화면에 뭔가 그리거나 적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구글로 가서 줌잇을 타입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이렇게 줌잇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되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스 인터널즈라는 회사, 이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아마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홈페이지 안에 시스 인터널즈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줍니다. 1메가도 안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금방 파일이 다운받아지고요. 폴더를 열어주고 확인해보면 단순한 압축 파일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설치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폴더에 압축을 풀어주면 되는데 우선 이곳에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고요. 폴더로 들어가 보면 단지 두 개의 파일만 있습니다. 하나가 실행 파일이니까 이거를 실행시켜주면 될 거고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특별히 다른 화면이 뜨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처음 시키면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동의해 달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어그리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줌잇 프로그램으로 가서 옵션으로 가고 이 부분은 일단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한글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한글판은 없지만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처음에 줌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라이브 줌, 드로우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 그리고 타입, 브레이크라는 이제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복잡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단축키에 관한 건데 컨트롤 키와 1을 눌러주면은 이제 줌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라이브 줌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4,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2, 타입은 드로잉 모드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T를 누르면 타이핑 모드로 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3을 누르면은 브레이크 화면이 표시가 되고 시간은 1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이런 설정 화면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Use Faded Desktop as Background라는 거를 설정을 해줬고요. 자, 우선 옵션 화면들은 간단히 이렇게 보고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화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아까 봤던 그 단축키 중에 컨트롤 2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아마 드로우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빨간색 화살표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왼쪽 클릭을 하고 진행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컨트롤 키와 함께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왼쪽 클릭 그리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탭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줄 수가 있고요. 화면을 모두 지우고 싶을 때는 이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엔 각각 그 색깔에 맞는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B, 노란색은 Y, 빨간색은 R, 오렌지색은 O 이런 식으로 색깔도 변경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요. 이 선이 너무 얇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주면은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굵기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는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화면을 모두 지우는 경우엔 알파벳 2라고 했었는데 컨트롤 Z키를 눌러주면은 가장 마지막에 그렸던 것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지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몇 개까지만 지우는 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지워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런 화면이 아닌 완전히 검은색 배경에 내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엔 알파벳 K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하얀색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엔 W키를 눌러주면 하얀색 배경으로 변경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두 지워주기 위해 E키를 눌러주고 다시 검은색 화면으로 가기 위해 K키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아닌 글자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 알파벳 T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커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고 글자를 쓰면은 이렇게 글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글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을 적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다시 영어로 바꿔주면 잘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최대한 한글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ESC 키를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다른 기능인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줌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줌이 된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여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굵기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줄여주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줄 수 있고요. 다시 ESC를 눌러주면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고 컨트롤 3을 눌러주면 아까 말했던 브레이크라는 기능인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뭔가 설명을 하고 중간에 잠시 쉬는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분간 잠시 쉬자고 말하고 그 10분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시간은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돌려주면 이렇게 시간은 재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ESC 키를 눌러주면 바로 화면이 돌아가고 이번엔 컨트롤 4인 라이브 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4를 눌러주면 아까 봤던 줌과 거의 비슷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봤던 줌과 다른 점은 아까 봤던 줌은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면서도 계속 내가 하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대로 내가 하던 작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으면은 ESC 키를 누르는 것으로는 안 되고 컨트롤 키와 아래 방향 키를 눌러주면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4키를 눌러서 이렇게 간 다음에 컨트롤 키와 위 화살표 방향 키를 눌러주면 점점 더 크게 확대가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 키와 아래 방향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픽픽이라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이 픽픽이죠. 그래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고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선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눌러줄 건 없고 이 화면이 나왔다면 바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사각형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렇게 사각형도 그려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고요. 화살표도 그려줄 수 있고요. 만약 이 그림에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저장 키를 눌러주면은 픽픽 에디터에서 이 화면을 편집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이미지 1.png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해보면 이미지 1.png로 저장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그렸던 화면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후 모두 그렸던 선이나 그림들을 지우고 싶다면 화면 지우기를 눌러주면 모든 화면을 다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픽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색상 추출 도구 같은 경우엔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부분의 색상 코드를 이렇게 HTML 형식으로 색상의 코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하얀색이기 때문에 FFFF로 표시가 되고, 만약 완전히 검은색이라면 000000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SC를 눌러서 끝내주고, 이번엔 눈금자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약 모니터 상에서 이 사각형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 경우엔 이렇게 놔보면 한 520 픽셀 정도, 519, 520 픽셀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은 이렇게 세로로 놓아서 이번엔 세로 길이로 재보도록 할게요. 대충 세로 길이는 50픽셀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센티미터로 바꾼다고 해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자를 대고 이 모니터 위에 자를 대고 쟀을 때 정확하게 15cm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인치 단위도 마찬가지일 건데, 제가 볼 땐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픽셀 단위로 했을 때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금자를 닫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도기 같은 경우엔 이렇게 실행시키면 십자 모양의 선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고
각도를 시작할 부분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각도가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 올라갈수록 9, 10, 11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로 오면 약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180도, 여기는 270도에 가까워질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 360도 혹은 0도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만약 각도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각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설명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